안녕하세요. 저기 실무를 맡고 있는 하동수 평가사라고 합니다. 먼저 저 소개를 먼저 드릴게요. 저는 24회 합격했고요. 이름은 지금 뭐 인강도 보시니까 혹시 뭐 개인적으로 요즘 메일 잘 안 쓰잖아요, 그죠? 네, 문자나 아니면 뭐 카톡으로 보내주시면 제가 바로 보고 연락을 뭐 드립니다. 일단은 저기 코로나 때문에 지금 시험 일정이 올해 일정이 완전 다 바뀌어버렸죠. 바뀌어가지고 지금 보통 우리가 일기나 연기 할 때는 그 합격자가 발표가 되는데 지금 합격자도 12월 달에 발표돼서 누가 붙었는지도 모르고 시험 채점이 끝났을까요? 제가 볼 때는 아예 안 했을 것 같은데 지금 이제 추석 지났으니까 슬슬 하고 있을 것 같은데 아무튼 이것 때문에 결국 이 스터디 일정도 그렇지만 저희가 뭐 4기까지로 이렇게 예정을 해놨는데 내년에 어떻게 될지 몰라요. 왜 그러냐면 또 1차 시험이 보통 우리가 2월 말 3월 초잖아요. 그죠? 근데 그게 이제 뭐 6월로 연기가 될지 아니면 종전과 동일하게 갈지 그거에 의해서 이제 또 스터디도 이제 그 기간이 또 바뀔 수도 있고요. 일단 그렇습니다. 그렇고 저는 이제 그 소속은 이 제일감정 저기 제 고향인 전라북도에 있습니다. 네, 전북지사에서 네, 근무를 하고 있고요. 일단 올해 저기 그 30일에 올해 30일에였죠. 30일에 그 시험장 들어가 본 분 계시나요? 네, 한 분, 두 분, 뭐 한 두세 분 정도 다 푸셨어요? 실무? 좀 공부하시고 보셨어요? 아, 시간이 모자랐다는 건 풀어보려고 했네요. 그래도 네. 푸셨어요? 그냥 글자, 숫자 네, 그 정도였을 것 같은데 올해 시험 문제를 31회를 보면 항상 시험이 이렇습니다. 올해 기출을 보면은 1번, 2번, 3번, 4번 이게 4문제가 나왔어요. 그죠? 4문제 나오면 이게 40점짜리였고 30점, 20점, 10점 이렇게 나왔을 겁니다. 나왔는데 얘는 그냥 노가다 문제였어요. 노가다. 네, 노가다 문제였어요. 문제가 어려운 게 아니고 이거를 건드는 순간 나는 과락을 맞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셨을 거예요. 푸실 때. 1번부터 푸셨죠? 아, 1번부터 안 푸셨어요? 영어권 때문에 좀 그랬나? 그럼 뭐, 영어부터 했어요? 잘하셨네. 제가 스터디 할 때 계속 이제 세뇌를 시킬 텐데 여러분, 이게 문제풀이 순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올해 아마 합격생 중에, 제가 그냥 예측을 하건대 한 70% 이상은 문제풀이 순서를 잘해서 붙었다는 수험생들이 많을 거예요. 즉 1번이나 2번부터 만약 건드리신 분들은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처음에 잘하려는 욕심이 너무 많기 때문에 1번이나 2번부터 건드리시다 보면은 잘 풀려고 노력을 해요. 아까 우리 덕규 팀장님이 얘기하셨지만 버려야 되거든요. 실제 시험장에서는 버려야 돼요. 버리는 마음이에요. 다 갖고 가려고 하면 안 돼요. 그럼 떨어져요. 특히 실무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실전에 대응하는 연습을 스터디 때 할 거예요. 스터디 때. 그럼 이제 스터디 구성은 이제 우리가 1기, 2기, 3기, 4기 이렇게 이렇게 잡아놨잖아요. 원래는 연기라는 애가 있었는데 이번에 그 특성이 연기가 없기 때문에 1기가 지금 어떻게 보면 연기예요. 연기하고 1기예요. 그래서 이 1기 스터디의 경향은 뭐냐면 기본 문제예요. 기본 문제. 기본 문제를 80점가량 이게 기본입니다. 꼭 알아야 되는 거. 기본 문제라는 얘기는 반드시 여러분 뭐를 다 공부해 오셔야 돼요. 목차. 실무는 목차를 모르면 큰일 나요. 목차를. 법규하고 이론도 마찬가지지만 그 쉽게 얘기하면 게 기계적으로 이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뭐 토지를 평가합니다. 토지를. 1. 공시지가. 2. 거사비 뭐 이렇게 가잖아요. 그죠? 기계적으로 나와야 돼요. 원가법. 이렇게 나와가지고 공시지가 1. 비교표준지 선정 2. 뭐 지역요인 뭐 쭉 나오지 않습니까? 그쵸? 도입기계 평가도 제조다람과
기타 쭉쭉 나오지 않습니까? 이 목차 암기가 일기 때 다 돼야 돼요. 네, 일기 때 일반 평가부터 해가지고 보상 평가까지 이게 다 되시고 나서 문제를 보실 때 내가 알고 있는 목차에 어떤 자료가 이렇게 나왔으니까 이걸 이렇게 풀어야겠다. 그게 생각이 나야지. 그냥 문제 보고 아 이거 그 문제구나. 근데 풀라고 보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지? 그런 경우가 발생해요. 그게 그러니까 일기 때 하셔야 될 것은 기본 문제이기 때문에 집에서 연습을 진도표 드립니다. 진도표 드리고 기본 문제이기 때문에 집에서 연습을 하시고 개별적으로 여기 오셔가지고 여러분이 공부하신 그 기본적인 내용을 가지고 목차를 통해 가지고 문제를 푸시는 연습을 하시는 건데 이제 하시다 보면은 이제 계속 뭐가 되냐면 여러분 이제 그 변형이 돼 버려요. 변형이 목차가 자신에게 맞는 목차로 계속 변화 과정을 겪거든요. 처음에 할 때는요 아주 굉장히 디테일하게 쓸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이제 시간이 뭐 오래 걸린다라는 걸 느껴지시면 단축시키고 어떤 경우는 두 개의 목차를 하나로 갖다 만들어 버리고 이론 법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무수한 연습을 실전처럼 해보는 거예요. 왜? 주어진 시간 안에 그 문제를 다 풀어야 되기 때문에 심지어 아는 문제인데도 시간이 없으면 그냥 줄처리로 끝내버리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연습도 해보셔야 돼요. 그게 실전처럼 연습하는 스터디에서 연습이 가능한 거지 여러분이 혼자 할 때는요 잘 되거든요. 시간에 대한 압박도 없고 그죠? 근데 이제 이 스터디를 항상 시험이라고 생각하고 연습을 하시는 그 버릇 습관이 갤로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80점에 대한 문제 구성 및 결국 답안 형식인데 결국 답안 형식이죠. 답안 형식이고 아무래도 처음 하시는 분들은 답안 형식도 중요하지만 좀 기본적인 내용을 좀 잘 모르겠다 하는 부분은 제가 일기 때 문제를 내면요 될 수 있으면 거기 진도표에 맞을 때 세부적인 논점들이 있지 않습니까? 꼭 알아야 되는 것들은 다 어떻게든 집어 넣을 거예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 엿먹으라는 거거든요. 엿먹으라. 너 이거 판단할 수 있어? 판단할 수 있어? 다 넣을 거예요. 너 가지고 볼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해당하는 부분을 여기는 기본서 어디 파트니까 집에 가셔가지고 다시 한번 암기하시고 다시 한번 숙달하십시오. 라고 제가 말씀을 다 드릴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단순히 스터디가 문제 풀러 오는 게 아니고 끝나고 나서 강평할 때 문제를 분석을 하면서 이 부분은 이거고 담보평가 어느 부분입니다. 여기는 어느 부분입니다. 꼭 가셔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그러면서 계속 연습을 하셔야 돼요. 일기 스터디는 그냥 스터디예요. 오셔가지고 그냥 하시지만 개별적으로 하실 때는 항상 전범위를 공부한다는 생각으로 하셔야 돼요. 전범위를. 그냥 일기는 진도별로 가지만 2기도 마찬가지입니다. 2기도 진도별이에요. 3, 4기는 이제 랜덤이거든요. 랜덤. 이제 범위가 없어요. 그냥 마구잡이로 나와요. 마구잡이로 나오기 때문에 이제 그 말씀을 한번 드리고 이제 가장 보면 스터디 때 중요한 게 약속을 하나 좀 지켜주셨으면 좋겠는 게 세 문제를 내든 네 문제를 내든 시간 안에 어떻게든 한번 완결을 져보세요. 진짜 일기 때부터도 한번 그 연습을 꼭 하셔야 됩니다. 진짜. 그 완결을 지을 수 있는 능력이 생기시면 맞든 틀리든 실제 시험장에서도 마음이 편해요. 왜? 어떻게 나와도 나는 완결을 지을 수 있다. 맞든 틀리든 그 멘탈이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게. 근데 올해 작년에 좀 잘하시는 친구가 있었어요. 친구분이. 근데 올해 이제 합격했는지 모르겠는데 진짜 어떻게 문제를 내도 다 풀더라고요. 맞든 틀리든. 와 잘한다. 그게 중요한 거야. 근데 내가 그렇게 하지 말라는 짓을 해버렸더라고요. 절대 1번 풀지 마라. 시험장 가서 1번 풀면 작살난다. 1번부터 풀면 작살난다. 알아도 풀지 마라. 알아도 절대. 근데 1번을 풀었더라고요. 그래서 멘탈이 갔대요.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시험장 가면 그게 욕심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스터디라는 것은 여러분이 공부한 것을 와가지고 한번 답안지에 현출하는 그런 연습을 하는 것도 있지만 그 멘탈을 갖다가 잡는 훈련 연습이에요. 항상 실전이라고 생각해야 돼. 실전이라고. 그냥
한 대충 풀고 답안지 내면 채점 해주고 내가 여기 모르는구나 집에 가서 공부해야지 그렇게 1기, 2기, 3기, 4기를 계속 하잖아요. 시험장에서 그렇게 됩니다. 시험장에서도 스터디라고 뭐 별거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공부하신 거 실제 시험처럼 오셔가지고 해보는 거거든요. 실무 같은 경우는 이론 복귀도 마찬가지고요.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 젤로 그 스터디가 실전 시험에서 이제 돼야 되는 것들이 이제 또 그 숫자에 대한 강박관념을 좀 버리세요. 지금 연습하시고 있잖아요, 지금. 그렇죠? 그럼 이제 기본서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기본서들. 그럼 비교표준지는 1번밖에 선정했네. 시점 수정은 얼마고, 개별 요인은 얼마고, 도시계획 시설 도로 저촉 고려했네, 안 했네. 세부적으로 보지 마시고, 아까 우리 복귀팀장이 얘기하신 것처럼 큰 틀로 보세요. 큰 틀로. 내가 이 문제를 풀기 위한 왁구를 맞췄냐. 왁구가 나오고 나서 그 왁구에다가 집어 넣는 거예요. 형식으로. 특히나 올해 시험에서는 아마 형식만 맞췄으면, 형식을 맞춰가지고 4번까지 완주를 했으면 절대 안 나와요. 꽈락. 나올 수가 없어요. 왜? 상대평가거든요. 이거 건들지도 못한 사람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또 반대로 이건 건드렸는데 뭔 소린지도 모르겠고, 이건 아예 날려버렸어. 이런 사람도 있고요. 그죠? 그리고 이제 출제 문제가 이제 문항별 배점이 나와요. 아시죠? 1번 풀었으면 몇 점. 그렇기 때문에 손을 못 댄 문제들은 다 빵점이에요. 빵점이기 때문에 다 건드려야 돼요. 전부 다 건드려야 돼요. 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버려야 돼요. 버린다는 얘기는 이게 계속 잽을 날려야 돼요. 잽을. 부분 점수를 획득하는 그런 방식으로 가셔야 실무 과락이 안 납니다. 아마 이제 결과가 올해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는데 과락률이 좀 높을 것 같은데 예상외로 또 과락률이 낮을 수도 있습니다. 워낙들 다 난리를 쳐가지고 그냥 상대적으로 점수 분포를 좀 올려버리면 과락률이 오히려 더 낮아질 수가 있죠. 근데 이제 좀 제가 볼 때는 이론 문제 되게 어렵던데 뭐 남들은 다 이론이 쉽다고 하더라고요. 가지고 이상하다. 그게 쉽다라는 게 뭐냐면 들어본 용어들이니까 쉬운 것처럼 느껴져요. 쓰는 게 어렵거든요. 실무도 마찬가지예요. 올해는 어렵다기보다는 어려운 건 맞죠. 일단 시간에 대한 어려움이 있었고 여기 2번 있잖아요. 문제 해석이 안 되니까. 근데 이건 상대적인 거잖아요. 다 똑같은 거거든요. 근데 기본적인 논점을 제대로 알고 계셨으면 어떻게든 방어를 했습니다. 그럼 여기서는 30점이니까 제가 볼 때는 3, 3은 9, 8, 9점만 맞으면 돼요. 8, 9점만. 썼으면 8, 9점 줄 거예요. 그럼 선방한 거잖아요. 왜 30점을 갖다 20점 맞으려고 그러냐고요. 8, 9점만 맞추면 되지. 그럼 되거든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약속을 해야 될 게 1번, 2번, 3 보통 제가 3문제에서 4문제 될 수 있으면 4문제 형식으로 계속 갑니다. 4문제 약수를 들 수도 있고요. 다 풀 수 있게 어떻게든 다 풀어서 낸다.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지금부터 연습이 그렇게 돼야 4기까지 가고 실제 시험장에서도 그게 됩니다. 이제 스터디가 이제 저희가 그 기본 강의는 아니기 때문에 뭐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을 하겠다 그렇게 말하는 건 좀 안 맞는 것 같고요. 전체적인 그 틀이 이런 식으로 흘러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떤 준비를 해야 되고 오셔가지고 어떤 마음가짐으로 스터디에 임하셔야 되고 끝나면 집에 가셔서 어떻게 복귀를 하시고 어떻게 마무리를 다시 숙지를 하시는지 거기에 대한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실무는 또 가장 많이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죠? 예. 실무, 이론, 법규 중에 실무 공부의 상대적 비율이 제가 볼 때는 저도 그랬고요. 처음에 하실 때는 한 7, 80% 될 거예요. 그죠? 그리고 항상 금요일 저녁 되면 뭔 생각이 드냐면 내일 가서 이론 법규 어떻게 쓰지? 그래요, 진짜. 실무야. 계속 했던 거니까 뭐 쳐보는데 아, 이론 내일 지역 분석 낸다고 그랬는데 공부 안 했는데 법규 뭐 비례 원칙 낸다고 그랬는데 외우지도 안 했는데 어떻게 하지? 굉장한 스트레스가 옵니다. 금요일만 되면 막 배가 아파요. 저녁만 되면 내일 아침 가기 싫어가지고 왜? 가서
무능력한 자기의 모습을 보거든요. 앉아서 부모님이 비싼 돈 주고 보내줬는데, 아니면 내가 열심히 일해가지고 왔는데 아무것도 쓰고 못 간다. 그러면서 이제 생각 드는 게 나는 역시 스터디가 안 맞는 것 같아. 개별적으로 하는 게 맞아. 처음 하시는 분들은 해야 돼요. 처음 하시는 분들은. 뭐 3년차, 4년차, 5년차 스터디 하라는 말 안 해요. 절대 저. 왜? 어떻게든 써요. 그분들은. 왜? 처음에 해봤기 때문에. 근데 처음 하시는 분들은 문제 분석도 못 하시고 답안 구성 능력도 안 되고 시간 안에 어떻게 푸는 어떤 그 운용 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그 운용 능력에 대한 연습을 안 하시면 절대 실제 시험장 가서 못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터디 문제를 맹신하지 마세요. 스터디 문제는 문제일 뿐이고 실제 시험에 나오면 대박인 거고 안 나오면 그냥 그뿐이에요. 그냥 실제 시험처럼 어떤 문제가 나왔을 때 내가 시간 안에 그거를 풀어줄 수 있냐, 그 능력을 연습하는 게 스터디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제일로 미련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 줄 아십니까? 모 학원에 갔더니 실제 시험처럼 문제가 나오더라. 모 학원에 갔더니 적중을 하더라. 다 개소리입니다. 개소리. 저 실무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실무에 대해서. 실무는요, 정답이 없어요. 정답이 있는 과목이 아닙니다. 예. 정답으로 가는 방향만 존재해요. 방향만. 비교 표준지를 어떻게 선정하고 시점은 제대로 썼느며 개별 요인을 잘 비교했는지. 숫자는요, 크게 문제가 안 돼요. 그렇게 잘 했으면 유효 숫자는 크게 틀리지 않거든요. 보통. 그리고 틀린다 하더라도 본인의 논리대로 잘 구현을 하셨으면 점수를 주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어떠한 거에 현혹되지 마시고, 그 다음에 저희 학원에 뭐 단점도 있겠죠, 물론. 근데 제가 여기서 단점을 얘기할 필요는 없고요. 장점이 더 많아요. 장점이 많은 게 뭐냐면, 실무 같은 경우는 다른 과목은 제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실무 같은 경우는 제가 직접 채점을 합니다. 제가 직접. 엄청난 스트레스거든요. 저도 진짜 보면 미치겠어요. 저도 수요일만 되면 막 목이 그냥 마음이 빡막하면서 그냥 하늘만 쳐다봐요. 채점해야 되는데 수요일만 지나면. 그래서 지금 들고 커피숍 갑니다. 일 끝나고 6시에 가서 1시까지 해요. 예. 담배 졸라 피면서요. 막 담배 졸라 피면서 이게 뭐야 이씨 아직도 이것도 못하고 있어 막 하면서 이제 말은 잘 써드리죠. 좀 더 열심히 하십시오. 이것 좀 하시고. 예. 그러면서 이제 도저히 몇 번을 썼는데도 개선점이 없으신 분들은 제가 더 씁니다. 커피나 한잔 하시죠. 예. 연락 한번 부탁드립니다. 그 말을 쓰는 순간 본인 그렇게 느끼셔야 돼요. 내가 제대로 못하고 있구나. 깊은 상담이 필요해서 이걸 써주셨구나. 잘하시는 분은 잘 안 씁니다. 예, 못하시는 분들한테 그렇게 멘트를 날려요. 한번 보시죠. 식사 한번 하시죠. 예?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실무에 대한 어떤 공부 방법론이나 그런 것들은 이제 여러 채널이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개별적으로 다들 공부하고 계셔가지고 다들 여러 유형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제가 어떻게 말씀을 드리는 건 좀 섣부른 것 같고요. 혹시 질문사항이 있습니까? 실무 같은 경우는 아까 전에 제가 보니까 그런 질문 하신 분이 계셨어요. 지금 기본 강의를 듣고 있는데 당장 다음 주부터 연기 스터디에 들어가서 실무라는 과목을 제가 풀 수 있을까요? 어차피 할 거잖아요. 그죠? 어차피 할 거고 복습이라고 생각하세요. 어차피 진도별입니다. 진도별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일주일 동안 충분히 연습할 수 있는 부분 양을 내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걸 충분히 연습을 하시고 실전처럼 와서 한번 해보시라는 거예요. 한번 해보시고 와서 깨지고 가세요. 깨지고 가야 돼요. 그래야 얻어가는 게 있죠. 그렇죠? 깨지고 가야 되는 거. 스타트는 깨지고 가는 거예요. 안 깨지면 안 돼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금요일 저녁에 답답하고 배가 아프지 마시고 내일 깨지러 가야지 기쁜 마음으로 오시라고요. 기쁜 마음으로. 차절하게 깨지고 가야 돼요. 그래 차절하게 반성을 할 거 아닙니까? 4기 동안 그렇게 돼야 됩니다. 물론 이제 4기 때는 잘 써야겠죠. 그때도 반성하면 이제 내년 가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뭐 길게 할 건 없을 것 같고요. 뭐 혹시 질문사항 같은 거 있습니까?
하나 하세요. 하나 하세요. 일단은 제가 일기는 원래는 80점이니까 80분인데 80분이 원칙인데 지금 생각을 하고 있어요. 100분 정도로 20분 정도를 늘릴 걸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일단은 80분으로 했어요. 80분으로. 근데 어떤 회차는 되게 빡빡한 회차도 있을 것이고 널널한 회차도 있으시고 할 거예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실전처럼 80분이지만 80분에 다 해결할 수 있는 정도로 할 겁니다. 예. 그리고 80분을 할 때 모자라면 괜찮아요. 어차피 일기 연습이니까 쉬는 시간에 하시든 점심시간에 하시든 쉴 때 그때 나머지 문제 풀어갖고 내세요. 괜찮으니까요. 저희가 무슨 뭐 장학생 선발 시험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어찌됐든 될 수 있으면 그러면 대신 그건 해주세요. 뭐냐면 내가 4문제를 냈는데 3번까지 풀었더니 80분이 땡 쳤어요. 그러면 3번에서 시간 완료. 그리고 4번은 번외로 따로 푸세요. 그래야 3번까지밖에 못 푸셨구나. 4번은 남은 시간 안에 푸셨구나. 제가 알거든요. 근데 이제 맨날 복귀 시간까지 다 써가지고 4번을 다 풀어서 냈어요. 이거 왜 이렇게 잘하지? 왜 이렇게 잘하지? 제가 오해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오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여러분들 이렇게 체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또 있으십니까? 뭐 채점 부분 그런 부분 뭐 궁금하신 거 없으세요? 없으시고 일단 공부는 재밌게 해야 돼요, 여러분. 그죠? 제가 재밌게는 해드릴게요. 제가 최선을 다해서 한번 재밌게 해드리겠습니다. 그럼 이걸로 그냥 실무 스터디는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설명회는 우리 잘생기신 우리 김강산 평가사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